자, 종합 활용 응용 방법에 대해서 예제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분석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DVD 플레이어 고객 평가라는 데이터가 있죠.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표적 집단, 그러니까 이건 뭐 FGI를 실시한 건데 그 표적 집단을 7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7개 그룹을 물론 이제 뭐 날짜는 측정, 즉 조사하는 날짜는 같은 날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집단에 따라서 표적 집단 FGI를 실시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건데 150명이죠. 150명에 대한 데이터. 물론 이거는 기초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을 통해서 표적 집단이 7개고, 그 다음에 각각 샘플 사이즈가 몇 개씩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성별은 이건 범정 데이터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기가 21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이렇게 입력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문자로 변화를 하고, 연령은 이대로 놔두는 거고요. 이 연령을 연령 집단으로 코딩 변경해 놓은 겁니다. 20대는 2, 10대는 1, 30대는 3으로 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이것도 문자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DVD 플레이에 대해서 가격, 사용 편리성, 디자인, 그 다음에 보증 및 사후 AS, 그 다음에 기능 다양성, 이렇게 5개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 종합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가능한 분석을 다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일을 먼저 하겠죠. 물론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분석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숙달돼 있다면 실전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기초 분석을 차근차근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그 순서대로 진도를 기술 통계 분석하고 빈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타 다른 고급 분석들을 차례대로 난이도의 순서대로 한다든지, 실전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학습시키기 위한 강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초 분석에서부터 고급 분석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할 생각이지만, 사실은 숙달이 여러분들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데이터를 측정한 이유는 결국 그 5개 요소별로 이거죠. 이 5개 요소가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작고, 즉 5개 요소별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그 가중치를 계산하고 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면 이 5개 요소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효과적인가, 즉 종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계산할 거냐, 사실은 그것이 이 데이터의 분석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를 분석을 하는데 구분 변수들이 있죠.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하는 건데,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사실은 제가 만약 분석한다면 학습 목적이 아니니까 본론부터 분석하죠. 그래서 본론부터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x1, x2, x5까지 설정을 해서 이것을 설명 변수로 놓고, 이거를 종속 변수 y로 놓고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회귀 모형을 적합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회귀 모형을 적합할 때 그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고 그 모형에서 가장하는 가정사항을 무사히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 회귀계수를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회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종합 만족도를 차지하고 5개 요소별 만족도가 성별, 뭐 연령 집단 뭐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여자는 어떻고 여자 20대, 10대, 남자 20대, 10대, 뭐 예를 들어 50대 등등은 이 각 5개 요소별로 만족도가 큰지 작은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요인 분석을 활용하거나 기타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죠. 요인 분석을 할 때 이 종합 만족도를 측정된 이 베리어블을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5개 요소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분석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분석자의 어떤 의도나 분석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자가 변수를 어떤 식으로 고려하고 그걸 저는 앞으로는 분석적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분석적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통계적 방법론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전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탐색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성별, 뭐 표적 집단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니까 빈도를 보는 거죠. 빈도 분석을 아주 빠르게 본 분석이 아니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에 와서 데이터 연결 단추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로 데이터에 와서 이 로 데이터를 블럭을 잡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하고 8을 누르는 것은 에스테리스크 별표를 누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블럭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개수가 150개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릴 정도죠. 예,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는데 간단한 방법이 컨트롤 시프트 8키를 눌러서 레인지를 리전을 잡는다고 하죠. 리전을 딱 잡고 데이터를 연결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가 ID 변수니까 ID 변수가 들어오면서 그 ID는 뭐 1, 2, 3, 4, 1년번호를 넣기 때문에 그 범주 수가 너무 많다고 나오는 거죠. 25개 넘어버리면 처리를 25개 미만으로만 하게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 집단 ID는 우리가 원래 분석할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표적 집단은 7개가 있고 마지막에 7번째 표적 집단은 한 사람밖에 없었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는 33개 케이스 28 21 20 24, 30 원래 FGI를 실시했다면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FGI를 실시할 때 녹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안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예. 진짜 실제 FGI를 하게 되면 보통 뭐 10명 이상 넘어가면 토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토의식 FGI가 아니고 서베이식 FG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표적 집단 1, 2, 3에 따라서 뭐 이런 변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니까요. 그냥 대략 분위기만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뭐 79명, 여자가 71명.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성별은 비율을 모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연령 집단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요. 예. 10대도 16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격도 10점 척도니까 연속형이 아니라 그냥 그 등간격의 이 마디마디의 그 빈도를 대략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사용 편리성, 그 다음에 보증 및 사후. 10점이 매우 만족한다는 거니까 보증 및 사후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두툼하네요. 약간 부정적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 다양성은 매우 좋군요.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깔아졌고 이쪽은 다 올라왔잖아요. 종합 만족도 볼까요? 종합 만족도는 그야말로 이렇게 돼 있어. 10점 척도에서 5점이 센터죠. 5점이 센터니까
약간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이쪽에 뭐 절대적인 만족도를 주진 않네요. 꼭 무슨 뭐 노말 분포처럼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물론 센터가 약 7에 가깝다는 것. 빈도 분석은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 집어넣을 때 뭐 이런 것들은 도표 복사해서 어떤 도표를 복사할 거냐 이렇게 하고 닫기를 하면 클립보드에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고급 분석을 할 때 실제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긴 합시다. 자, 이거는 검증인데요. 각각 이가 종합 만족도가 4에 반응한 사람들의 전체 표본 크기가 150개인데 4에 반응한 사람이 150에서 약 1.33%에 해당하는 거죠. 150명 중에서 1.33%에 해당하는 건데 과연 0.3%하고 같으냐 다르냐를 검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그래서 유순 5% 하에서 5%도 역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 하에서 검증 결과가 여기에 표시되도록 해놨습니다.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반드시 검증할 필요는 없죠. 우리 데이터는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건 아니니까요. 예. 이제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는 10점 척도 그 반응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 통계를 확인해 봅시다. 기술 통계에서 데이터 연결하고요. 고객 평가에 와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속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단 연령을 볼까요? 연령은 골고루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연령이 평균이 36.18 36세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약 13세 표준 편차가 13.59니까 그죠? 13.59니까 약 13세 정도 되어 있죠. 그건 뭡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3세 정도 그 안쪽 36세를 중심으로 그 안쪽이 약 68% 정도의 표본에서의 6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안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가격은 6.96. 자, 이 계급수가 이게 너무 큰데 10점 척도니까 약 10개 정도로 잡아놓고 봅시다.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역시 보증 사후는 약간 불만족한 경향이 있고 기능 다양성은 매우 만족하고 가격은 뭐 아까 봤듯이 종합 만족도는 이와 같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각화 탭을 볼까요? 뭐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종합 만족도가 뭐 얼마가 될 거냐 그걸 검증하는 건데 여기 한 10점 척도니까 종합 만족도가 과연 7점이 되느냐 해볼까요? 7점일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가사로 설정했는데 종합 만족도 모평균은 7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7과 같다고 할 수 있고 6점으로 볼까요? 6점으로 고쳐보면 종합 만족도는 6과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보다 크냐? 그러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수준 5%에서 검증하는 거죠. 지금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7점 뭐 이거를 이퀄 양측 검증을 하고 한 8점으로 했고요. 8점 8과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 8보다 크냐? 크다고 할 수 없고 8보다 작다. 모평균이 7점 정도 된다. 유수준 5%로 검증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들은 정규성을 검증한다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노말 종합만족도는 아까 정규분포 모양하고 비슷했죠. 모양이.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수준 5%에서 검증했을 때 종합만족도안이 다른 거라면 자,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그 변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건 뭐 이건 노말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고 나왔죠. 물론 이 검증은 그렇게 강력하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력한 뭐 검증력이 매우 우수한 그런 검증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 편리성을 보면 사용 편리성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도
노말하고 거의 거리가 멀었거든요. 다 따른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기각당합니다. 종합만족도는 정규분포 역시 따를 수 없다. 이게 P값이 0.0029니까 유의수준 0.0보다 작으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석은 여기에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사실 통계적인 어떤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기술 통계를 뭐 살펴봤고요. 이제 키 베리어블로 갑시다. 사실 성별이나 연령은 이건 보조적 베리어블이고 키 베리어블은 사실 요 변수죠. 5개의 요소별 만족도 측정한 값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이것이 이 데이터에서는 키 베리어블에 해당한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제 다중 회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지 데이터 연결을 하고요. 데이터 연결을 했습니다. id로 지정. 아이디 종속 변수가 id가 되면 안 되겠죠. 종속 변수가 종합 만족이 돼야죠. 종합 만족이 되고 종합 만족은 지우고 연령도 지우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은 없애고 이 1은 놔두셔야 됩니다. 이 1이 바로 이제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서 제거할 필요 없죠. 중간에 얼마든지 제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거하는 걸로 하죠. 자,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그리고 종합만족도와 편리성, 기능 다양성 볼까요? 종합만족도하고 종합만족도 기능 다양성은 상관계수가 0.699 리니어 리그레이션,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종합만족도를 종속변수 y로 놓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4.652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회귀계수는 0.309 플러스 0.309니까 기능 다양성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종합만족도도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 트렌드가 요 정도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상승이죠. 상승. 기능 다양성이 커지면 종합만족도도 요 정도의 기울기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보증사후. 보증사후가 0.301 정도. 예, 비슷하죠. 아까 기능 다양성이라는 변수하고. 자, 다중회귀 시트로 오면 더빈 와스는 2.0665니까 이게 약 2에 가까워지면 오차항이 독립이라고 가정할 만하거든요. 오차항이 독립이라고 가정할 만합니다. 잔차들이 독립이니까. 자, 밑에 개수, 추정된 개수들을 볼까요? 상수항은 0.59 정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각각 추정된 개수고 그 개수들이 다 유의하네요. 그죠? 다 무사하고 물론 이거부터 해야죠. 모형의 타당성은 있죠. 모든 회귀계수가 이퀄 0이라는 규모가설을 유수준 오프라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회귀 모형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연가설은 여기 있죠. 연가설 이 부분 그렇죠. 모든 회귀계수가 0이다. 뭐 타당하지 않다인데 그 타당하지 않다를 기각하니까 타당하며 그 다음에 각각의 회귀계수를 검증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이펙트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변수는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큰 건데 0.18 188 기능 다양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장 크죠. 가격이 0.23이네. 0.23. 그래서 0.23으로서 가격이 종합만족도에 가장 미치는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이 되면 종합만족도는 다른 변수가 1점 상승하는 것보다 가격이 1점 상승하는 것이 종합만족도가 0.23점 정도 종합만족도가 플러스 상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크게 서로 차이가 없는데 0.843, 0.8, 0.8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능 다양성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용 편리성, 디자인 그런데 뭐 이것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가격이 종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이거 0.18들도 영향력을 미치고 보증사고도 영향력을 미치죠. 다 영향력을 미치지만 양의 영향력을 미치죠. 다 플러스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큰 것이 가격이니까 만약에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는 베리어블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능 다양성, 뭐 디자인, 물론 이제 다 계산하면 뭐 가장 그건 바람직한 상태겠죠. 보통 시간, 그 다음에 인력, 리소스들이 다 계산할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한다면,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 선택해야 한다면 기능 다양성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형의 네 가지 가설이 있죠. 옷창에 대한 가정상에서 독립성은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요. 예, 독립이라고 가정할 만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잔차를 펴는데, 이 잔차가 이렇게 나타나면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잔차는 선형성하고 등분산성을 만족하죠. 예. 그래서 세 가지 가정이 만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성에 대한 가정도 이 정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듯한 형태가 정규분포에 가까운 거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죠. 이 정도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가정상이 무사히 통과가 됐네요. 무사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까 번역한 회귀계수의 이 이펙트, 이거를 가정치로 활용해도 되죠. 그래서 이 회귀계수를 복사를 해서 그 가중치 변수로 환산하는 그러한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정규성에 대한 그런 건데, 보통 이 정규분포에 대한 가설 검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력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조하는 정도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잔차 도표에서 대략적인 어떤 판단, 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DW 통계량을 보면, 더빈 왓슨 통계량 D를 보면 2에 가까우면 이건 뭐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정기분포를 대략적으로 따르죠. 여기는 정확히 유수는 5%로 가정하면 1로 하면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죠? 0.01로 하면 1%로 하면 5%로 한다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결국 변수값이, 예를 들어 가격의 만족도, 그래서 이 사용편 디자인, 기능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가 되면 과연 종합 만족도는 얼마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는 뭐 우리가 10점이니까 10점에서 아까 평균 정도 한 7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들은 7이 되고 가격의 만족도를 한 9점 가까이 상승시켰을 때 상수는 그냥 1로 주죠. 그러면 상수항은 2를 곱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종합 만족도는 얼마가 될 거냐. 그래서 그건 약 7.8 정도 된다는 예측값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에 대한 예측값에 대한 CI는 confidence interval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대략 7.8 정도, 7.8 정도, 종합 만족도가 7.8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나타나고, 만약에 이게 뭐 다 여기가 보통 수준이다.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을 향상시키면, 가격을 한 7점 정도 향상을 시키면 종합 만족도는 5.87 정도의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제 포캐스팅, y-햇을 찾아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자, 여기는 축소 모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석 변수 y에 선형적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거된 항의 유의성 검증이라고. 이 제거된 항 자체는 종합 만족도하고 종속 관계에 있다. 지금 여기는 있는 거죠. 0이니까. 마이너스 17승이면 0이거든요. 이 데이터에 관한 완전 모형에서 제거해야 될 변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이터에서 제거해야 될 변수, 예를 들어서 회귀 모형에서 P값이 가장 큰 것이 있다. 그럼 가장 큰 것부터 차례도 빼나가는 거죠. 가장 큰 게 사용 편리성이었다. 그러면 이 사용 편리성을 이렇게 클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의 경우는
그게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가중치로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들을 가중치로 부여를 해서 만약 분석을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이것을 복사를 하고요. 뭡니까? 복사를 하고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종합만족도의 요소죠. 요소. 한글로 딱딱 바뀌어야 되는데, 자, 요소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개수죠. 개수. 이게 회귀개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 리포트 할 때 뭐 개수를 리포트를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학습용이니까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여기다 이제 복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 4자리만 표시하고 센터를 놓읍시다. 자, 그 개수가 뭐 이건 여기는 다 플러스만 나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마이너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가중치로 환산할 때는 그것을 자승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붙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수의 자승을 한 텀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에 자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fill down 하고, 이것도 4자리 센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자동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합계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가중치는 이것 나누기 이거죠. 그죠? 그런데 밑에는 절대주수가 되니까 F4키를 눌러서 $D, $7. 그래서 절대주수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자, 그러면 여기는 합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중치죠. 가중치.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가지고 변수들의 그 중요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개수들의 이펙트의 사실은 자승 이펙트죠. 자승 이펙트의 합을 여기서 계산하고, 이 합으로 이걸 다 나눠주고 이걸 더하면 1이 되죠. 가중치의 합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중요도를 시연을 해보이거나 뭐 등등 그런 확장된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 그림이 어디 갔네? 표서식. 그렇죠. 자, 표서식을 해놨고요. 그림으로 그려보죠. 꺾은 선형. 아니면 막대로 해도 되고요. 막대로 해도 되죠. 막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개수 1, 2, 3은 사실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그럼 가중치만 남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테두리 서 등등 이런 거, 이건 뭐 다 엑셀 사용법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예. 그래서 어디가 가장 이펙트가 센지 계산을 한다면 이게 1등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보다. 근데 이건 뭐 키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단연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가격을 싸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쉬운, 사실 쉽다기보다는 뭐 다 어렵죠.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변수들에 대해서 행동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예, 행동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닫고요. 이거를 요인 분석에서 위치도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으로 갑니다.
요인 분석에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그 다음에 DVD, 로 데이터를 클릭해서 연결합니다. 예,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더 띄워놨더니 뭐 나름 컴퓨터가 뻑뻑거리고 난리가 났군요. 아이디를 놓고 표적 집단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정한 만족도 둡시다. 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보면 뭐 아까처럼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네, 그 로딩 플랫에 와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요인 점수를 계산해서 2000 평면상에 이와 같이 쭉 뿌려줬죠. 이 번호는 아까 ID 번호죠. ID. 그래서 2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표현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됐죠? 그게 5차원이죠. 변수가 정원만족까지 6개니까 6차원이죠. 6차원. 그래서 2차원으로 설명할 때 총 분산해서 63.77%를 설명합니다. 설명력이 좋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석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너무 화살표가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성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성별로 바꾸고 점 모양을 성별로 바꾸고 레이블을 저걸로 해볼까요? 연령 집단. 여기 40대들이 있죠? 40대, 30대고, 여기 50대, 40대.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빨간 점들이 지금 성별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잠시 확인만 합시다. 빨간 게 남자고요. 네모난 그린이 여자네, 여자. 예. 그렇게 됐으니까 40대하고 근데 40대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예. 여기도 이렇게 섞여져 있죠. 그래서 특별히 40대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 기능, 다양성, 종합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종합 만족도가 바로 여기죠. 여기에 있으니까 종합 만족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보증 사후 근데 기능 다양성 이런 것들이죠. 디자인이 가장 종합 만족도고 사이각 세타가 많이 벌어져 있고 90도에 거의 가까우니까 디자인은 좀 무관한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런 정도입니다. 대략 이 축들의 서로 사이각을 보면 코릴레이션의 관계를 간파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이 개체들은 만족도가 종합 만족도가 높은 층이고 이 축을 종합 만족도 축을 중심으로 이쪽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층이 있습니다. 50대가 종합 만족도가 큰 사람이 거의 없죠. 50대가 여기 중간서부터 이쪽으로 퍼져 있으니까 50대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족도가 종합 만족도가 높지는 않네요. 40대가 좀 만족도가 큰 사람들이 꽤 있군요. 그죠? 여기 30대도 몇 명 있고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20, 30대 이쪽이 있죠. 그러니까 50대가 왜 그런지 50대가 약간 전반적으로 종합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2차 서베이 들어가야 되겠죠. 2차 조사.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계층들이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그 태도를 보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특정 층에 대한 2차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조사 때 분석한 결론에 따라서 2차 조사의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것을 타겟으로 아주 집중적인 그래서 끝까지 모든 어떤 마케팅 전략상의 의문나는 점들을 파악할 때까지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석들은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석들이 아주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2차 조사 아니면 3차 조사 세부 어떤 항목들에 대한 그 정밀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다 할 때까지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간이로 아니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주성분 분석에서 위치도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보고서에 집어넣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하는 거지만 도표 복사를 하면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파워포인트 띄워야죠. 파워포인트 띄워서 띄우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프로그램 다른 것도 많이 띄워놨거든요. 컴퓨터 좋아야 돼요. 컴퓨터가 나쁘면 그건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아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갖다 놨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레이아웃에서 제목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아까 다른 아웃풋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와 같이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것도 있었잖아요. 요것도 물론 이렇게 해서 복사해도 되지만 도표 복사하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는 좀 더 예쁘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걸 잘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표를 복사해서 표로 집어넣고 싶을 때는 HTML 형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HTML 형식으로 집어넣고 폰트를 키워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표의 결과가 이쪽에 나타나져 있고, 이거 전체적인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바이플러스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 정도면 분석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받고 이상 활용 강좌를 마치겠습니다.